저희 회사에도 연락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지인 공사인데 지인이 좀 알아봐주라 해서 지인이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도면을 토대로 견적만 좀 뽑아주면 안 되겠냐. 저희한테 예를 들어 견적 받았으면 그 견적서 들고 딸랑딸랑 들고 와가지고 이 금액에는 해줬구만. 여러분 지금도 열받아요. 사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리치아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팁 아닌 팁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과 위치 그리고 어떤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건축주 입장인 거예요. 시공사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는 계속 시공사가 의심이 된다. 뭐가 의심이 되냐고 여쭤보니까 제대로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소장이나 그 시공사를 신뢰해도 되는지, 뭐 기타 등등의 신뢰성에 결여가 있었다. 저도 서울에 자주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기존에 있던 일정을 마치고 창원에 내려가기 전에 들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나요? 2시였나요? 아무튼 새벽 시간대에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다음에 뵙도록 하시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아니다. 지금 빨리 와달라. 지금 우리 진짜 급하다. 문제가 아주 큰 것 같다. 라고 해서 찾아뵈니까 물론 뭐 문제가 될 법한 것들은 있지만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해결 가능한 선의 내용들이었어요. 감리로서 제3자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매너가 아니에요. 현장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계한 것도 아니고 설계자의 의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사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죠? 라고 제가 다시 반문은 했죠. 건축주가 사실 자금적으로 막 여유가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니시는 분한테 얼마의 금액을 드리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공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굉장히 신뢰를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허가를 내야 되니 뭐 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장을 드렸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 하니까요. B라는 지인한테 자금을 건네줬고 B라는 직원이 C라는 건설업체에 이렇게 일을 맡기면서 또 알을 뗀 거예요. 거기서 브로커 역할이죠. 공사를 따서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면서 그 돈을 떼고 알을 떼고 일을 줬다는 거예요. B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은 C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공사가 진행되면 아무 탈 없이 진행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B라는 분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건축주하고의 계약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건축주의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B-라는 하청업체는 토목을 맡았고 C라는 업체에서는 종건사에서는 건축을 맡았던 거예요. 건축주와 설계사, 건축주와 시공사 이렇게 만났다면 물어보면 끝이에요. 이렇게. 근데 B한테 의뢰를 맡겼고 B는 C한테 의뢰를 맡겼고 또 B는 B-라는 하도급을 내렸고 그리고 B-는 누구한테 자금을 집행을 받느냐? C한테도 돈을 받는 거예요. C랑 계약한 게 아니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B-는 B한테 돈을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B와 B-와 C가 다 아시는 분들인 거야. 같은 지인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C 업체에서 B 대신 B 업체에 돈을 내려줬던 거예요. 공사비로 쓰여져야 되는 그 자금들이 소개비, 브로커 소개비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는 본인 회사 돈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C는 당연히 B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내용을 건축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얘기가 뺑글뺑글 돌아서 건축주를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감리를 사실 잘 봐드리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감리를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순환 공사가 일어나야 되고 시공사가 잘못했다, 건축주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감리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공사로 바뀌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각종 오해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되죠. 이런 경우 아직 많다는 거예요. 건축주분께서는 조금 현명하게 계약은 해야 된다. 계약서 쓸 때는 꼭 계약 내용 읽어보고 민간표준도고 계약서 쓰시고 그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꼭 명시를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는 있지만 우리 유튜브 애청자분들께서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설사와 계약건이 있다 하더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땡땡 현장에 견적을 뽑고 그 견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1차 견적이 있고 추가가 있거나 빠지는 게 있어서 2차, 3차, 그 다음에 최종 뭐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여러 번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현장도 1차로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게 따라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은 다음에 최종 견적서를 만들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경 내역이라는 것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1차에는 이 금액이었고 2차에는 이 금액이었는데 어떤 공정에서 이만큼이 빠져서 또는 플러스 돼서 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견적서 잡아봅시다. 출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을 그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면에 대한 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453해배의 대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면적이 120평이다. 주차 대수는 세대다. 조경 면적은 없고 충수는 2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별 개요를 봤을 때, 자, 1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상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이다 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 주차 계획도를 봤을 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로 내려와서 주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건물이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이 굉장히 많죠.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여기도 쭉 오지만 결국 우리 땅도 삐뚤빼뚤하다. 삐뚤빼뚤 하다. 이 각이 많아서 손이 조금 많이 잡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5배수 계획이에요. 5배수 계획도. 아, 여기 무서운 트렌치를 설치하는구나. 여기 뒤쪽이 오수바지 매너를 설치를 하고 DC관을 150 이중 벽관으로 해서 인접 대지에 있는 오수관로에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흰색 라인에 물은 150파이 P 이중 벽관을 시공을 해서 이렇게 묻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중벽관, 우수매놀, 인접대지, 기존 농수로 이중벽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종단면도 볼게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런 공사를 사실 전혀 안 하는데 바로 옆에 저희 현장이 또 있기 때문에 하면서 하면 큰 돈 안 들어가겠구나 하고 냉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면 굉장히 편하죠. 어떤 공사도 할 수가 있는데 붙어 있는 현장이 별로 많이 없어요. 계단 계획도예요. 계단 계획도 센터 중간으로 해서 두 칸 올라가는 계단 형식이고요. 그리고 1층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제가 입을 대해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제가 그린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크게 나쁜 것도 사실 없고요. 대부분의 상가가 뭐 이렇지 뭐. 옥탑 지붕으로 가볼게요. 옥탑에는 올라와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건물 한번 볼게요. 정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철제 난간이 유리 난간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최종으로 건축주분께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려 했고 1층은 세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와서 올인하기는 너무 모험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 세 받을 수 있는 건 세 받으면서 본업 지금 하면서 돈을 조금 더 모으시고 카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삼각형 나오고 또 꺾이고 하는 구조입니다. 우측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좌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위에 있는 파란색 난간은 전부 유리다. 여기 보시면 실내 마감표도 따로 있어요. 여기 물음표 뜨는 거는 이거 글자체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바닥면부터 한번 쫙 볼게요. 근린생활시설 1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계 마감에 에폭시를 깔고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고 콘크리트 기계 마감. 화장실 액체 방수 9배 몰탈 돼 있죠. 9배 몰탈 바탕에다가 자기질 타일로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질은 안 미끌리는 타일을 올린다는 거예요. 미끌리는 거는 독이질, 안 미끌리는 건 자기질.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 안 미끌리는 거, 벽에 있으면 미끌리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배 몰탈 돼 있죠. 9배 몰탈. 9배가 아마 일본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9배. 9배 한국말이네요.
한국말이네. 영 일본말 같네요. 구배가 뭐냐면 사전 쳐봤어요 방금.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라는 거예요. 단위에서는 SI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평 길이 1m에 대한 수직 높이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배 몰탈이라는 거는 모루타이, 구배를 줘서 몰탈, 미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배에 맞게끔 물이 잘 빠져야 보이는 물이 없겠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 마감을 한다는 거고요. 홀, 화강석 물갈기를 깐다라는 거예요. 대리석 바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멘트 몰탈 바탕이 되고요. 주 계단실도 화강석이고요. 화장실 바닥이죠. 논슬립 타일, 자기질 타일, 구배 몰탈, 주방도 구배 몰탈에 자기질 타일, 창고는 콘크리트 기계 마감으로 마감을 한다. 1층에 걸레바지를 봤을 때 구체 콘크리트죠. 그냥 콘크리트라 아시면 돼요. 구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벽, 콘크리트 벽. 그리고 주 계단실에는 시멘트 몰탈로 해가지고 세라믹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은 홀에도 페인트 칠하고요. 계단실에도 페인트 칠하고요. 창고에는 몰탈 미장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벽체를 보자면 1층에 창고죠. 창고는 수정 페인트 2회 칠한다. 화장실은 독이질 타일로 바른다. 여기 학대에서 보면 액체 방수 1종 H1800 돼 있죠. 1800까지는 액체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1500에서 1800 정도는 액체 방수를 하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물이 위로도 튀기 때문에 방수를 위에까지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주 계단실 수동 페인트를 칠한다. 홀 볼게요. 수동 페인트 칠하고요. 주 계단실도 수동 페인트 칠하고 독이질 미끌리는 타일 바르고요. 주방에도 바른다. 그리고 창고에도 수동 페인트로 마감을 한다. 천정 볼게요. 노출 없음. 창고는 수동 페인트 2에 칠하는 걸로 마감. 남녀 화장실에는 경량철골 T바를 써서 경량철골을 이용하고 비닐계 천정제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2층 천정은 면처리 해가지고 마감을 한다. 홀 흡음 텍스를 쓴다. 화장실에는 경량철골을 쓰고 비닐계 천장제를 덮는다. 주방은 수동 페인트 칠한다. 창고도 수동 페인트 칠한다. 이렇게 해서 실내 방안표가 정리가 되고요. 견적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물량을 산정을 했죠.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도장공사 차선 도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스토퍼, 주차장에 차가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차 바퀴를 잡아주는 카스토퍼 설치 내용이고요. 세대 주차대수였죠. 그럼 6개 있는 게 맞는 거죠. 우호수 공사, 가설공사, 여기가 꺾이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시스템 비기 비용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토공사, 바닥공사예요. 토목도면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집안이 많이 꺼져 있어요. 대매옥이 해야 되는 양과 절토해야 되는 양, 성토해야 되는 양, 그 양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토공사 비용도 일반적인 평지의 건물보다는 많이 나온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예요. 합판급 부집이 107루베 해배, 유로폼이 1384해배라는 거예요. 물량을 산정해서 철근 톤수 적용했고요. 그리고 철근 가공비 적용했습니다. 요즘에 쇠값이 전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철골 구조에 대한 어떤 건물도 금액이 많이 비싸졌고 철근 비용도 많이 비싸졌어요. 옛날에 키로당 680원 하던 게 지금 850원씩, 860원씩 이렇게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철근값과 시공 당시에 철근값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사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손해를 조금 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조적공사, 우리 외부 마감재가 벽돌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는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다.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 방수가 있고요. 우레탄 도막 방수가 쫘라락 이렇게 있습니다. 타일 공사, 아까 자기질 타일, 독이질 타일 봤죠? 자, 여기 금액이 쫙 잡혀져 있습니다. 하강석 마감, 계단실 올라갈 때 하강석 물갈기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고요. 창호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금속공사, YMC 맵, 바닥 깔기, 스틸 난간대, 스테인레스 선원통, 스텐 상자 홈통, 기타 등등 도면에 표기되어 있던 내용들을 적었고요. 에폭시, 그리고 기계 미장으로 마감하는 것도 있죠. 기계 미장 비용. 목공사, 여기 목재 틀, 이게 보면은 도면상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도면 말고 좀 실시 도면을 제가 따로 받은 게 있는데 마당에 목재 데크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 목재 데크 비용, 도장 공사에 대한 비용, 수장 공사, 그리고 기타 공사, 골재대, 운반공사, 전기공사,
쭈루룩 600만원, 전등공사 800만원. 전등공사는 별도입니다. 외부 조명공사도 일단은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외부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외부 조명이 한 개도 없이 도면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부 조명은 따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내가 코멘트를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전등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등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전등은 별도 산정한다. 급수공사, 오배 수배, 위생기구 설치공사, 장비 설치공사 해서 집계표를 딱 보자고 하니 공통가설공사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150만원 정도 되네요. 1150만원 정도 되고, 1호동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4억 5,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전기공사의 경우는 1,400만원이 잡혔고요. 설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1,590만원이 잡혔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다 더하면 4억 9,731만 9,115원이 공사비로 측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사비에 대해서 120평을 나눠볼게요. 나누기 120평. 평당가가 414만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료와 일반 관리비가 산정이 되었다. 여기 요청 항목에 SSD 05 창호가 없어요. 옥탑에 있는 창호가 없어서 임의로 추가를 했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AW2가 AW5로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인면상 벽체와 평면상 벽체가 다르다. 그래서 평면도 위주로 산출을 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도에 있는 일람표하고 구조 평면도에 있는 부호가 안 맞아서 R 부호 시리즈로 산출을 했다. 에폭시 라이닝 시방선은 없어서 기본 시공으로 산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견적서를 보내드린 이후에 이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고, 또 생각해서 좀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공사들이 있고, 또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데크 내 포기할게, 화장실 타일 마감을 그냥 없애도 이 두 개는 내가 안 하겠다, 샌딩으로 마무리하겠다. 데크가 없어지는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타일이 없어지는 것 대신에 샌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타일 값은 없어지더라도 샌딩하는 비용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추가 또는 변경할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옥탑 난간을 철제해서 유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난간 하지라든지 강화 유리라든지 스틸 부분에서 좀 늘어나겠죠. 외부 벽의 조명, 이게 조명이 기존에는 조명이 없었죠. 그래서 조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무로, 여기 보시면 창호 없음이라고 메모해놨죠. SSD 01이라는 창호가 시방서에 없었기 때문에 견적을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무 현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통상에. 그리고 AW01을 삭제하고 외벽에 옹벽 공사를 하겠다. AW01 창문이 크게 있는 창문인데 1.5m, 2m 정도 거리는 집이란 말이에요. 창문을 크게 내고 그 바로 앞에 집이면 서로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이게 왜 도면에 있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니까 이거 빼고 그냥 옹벽 해달라 해서 옹벽 공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2차로 또 드렸어요. 최종으로 드린 후에 계약을 진행을 했답니다. 최종 거를 한번 볼까요? 지정 항목 볼게요. 데크 삭제했습니다. 화장실을 타일로 바꾸고 샌딩을 늘렸습니다. 옥탑 난간을 스틸에서 유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외부 벽체 조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관문 SSD 01을 나무 재질로 변경하였습니다. AW01을 삭제하고 옹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요청 항목이 없앴고요. 전기 설비 통신은 도면에 따라 통솔의 방법으로 작성을 하였고, AW01을 삭제하였고 옹벽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평 단가가 일단 늘어났죠. 이게 뭐냐면 뺄 거는 빼고 추가할 거는 추가하면서 평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유리 난간 올리고 외부 조명 올리고 현관문 바꾸면서 1차 계산서 드리고 최종 견적서를 드리면서 이렇게만 끝내냐? 아니에요. 이렇게만 끝내면 건축주가 어디서 어떻게 돈이 깎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억 8,972만 7,820원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해서 최종 계산서에 대한 합계 금액이 5억 8,333만 4,992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최종 견적서에 보면은 제가 절삭분을 올려놨어요. 36만 2,210원. 이 뒷다리를 딱 맞춘다고 이만큼 떨고 놓은 거예요. 1차 내역도 똑같아요. 5억 7,900만 원이잖아요. 5억 7,800만 원 돼 있는 게 뒤에 절삭분을 맞춰서 뗐죠. 자, 이렇게만 봐도 사실 금액이 어떻게 바뀐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변경 내역으로 딱 가면 다 엮여 있어요.
기타 공사에 유리난간 도어 추가가 돼서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철근 옹벽 공사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철제에서 유리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변에 방수공사가 필요해요. 방수공사가 금액이 이만큼 추가되었습니다. 타일 삭제해달라 그랬잖아요. 타일 삭제하니까 이만큼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창호를 삭제하고 옹벽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리난간 하지가 추가되었고 스텐 난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면사 추가되었습니다. 데크가 빠졌습니다. 뭐뭐가 빠졌습니다. 뭐뭐가 빠졌습니다. 빠진 금액을 보기 쉽게 딱 요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맨 밑에 보면 최종 견적서에는 기타 잡피가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발주처에서 요청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견적서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1차에는 유리난간과 외부 조명 전면공사 그리고 현관문이랑 옹벽공사이니까 빠져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건축주가 확인하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변경할 거 변경해서 최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변경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금액적으로 쉽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넘어가시면 이 부분 추가됐고 빠져서 이 금액 차익이 납니다 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1차 견적서를 드리고 변경하고 추가할 사안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객님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변경 내역도 만들어서 보내드렸다라는 것 확인해 봐주시면 되고요. 애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에 변경할 거 변경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 거 빼고 그런 다음에 견적을 픽스해서 들어가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거예요. 추가 공사가 나오면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지공사분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공사에 들어가라. 추가 공사를 만들지 마라. 추가 공사는 해달라 해도 해주지 마라. 그 싸움의 여지가 된다. 건축공사 자체가 조금만 심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사실 공사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서로. 그래서 그런 의심의 여지와 싸움의 여지를 아예 배제시키고 항상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견적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건축주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바꾼 겁니다. 어디에서나 들어가는 견적서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많이 없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견적서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견적서다 보니까 자체 견적서라는 거에 의심을 갖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다들 쓰는 거, 표준으로 된 거를 저희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 넘어가기 전에 빨리 댓글 달아서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